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아침 7시 3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치면 이거 기사를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치면 여야 지지율이 팽팽하다는 겁니다.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외에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했다.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을 합칠 경우 야권 지지율이 높거나 팽팽할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우열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동기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저 밑에 거 말고 최근 가장 4일과 6일 한 위의 조사만 결과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로 볼 때, 지금 뭐 빼고 그냥 지역과 비례대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지역구 35%였는데 이 민주당과 조국당을 합치면 똑같이 35%입니다. 똑같아요. 비례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비례는 국민의힘이 28%,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을 합치면 30%로 비례가 더 높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가 범죄자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도 범죄자고, 여기 사진을 안 보냈습니다. 조국도 범죄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를 지배하는 지배층이 모두 범죄자예요. 이 범죄자들끼리 서로 봐주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기사를 보여드릴까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재수사한다는 겁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재수사 명령 후 49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어제 오전 저장 기록물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기사를 보고 웃기는 거다, 의미 없다, 쇼다는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몸통은 문재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빼고 자꾸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니까 우리 수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쇼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을 잡아놓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끼리는 서로를 돕고 살아요. 서로 돕고 삽니다.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됐을 때 이재명이 잡아내려고 하면 못 잡아놓겠습니까? 안 잡아내려고 한 거죠. 또 조국이 잡아내려고 하면 못 잡아놓겠어요? 안 잡아내려고 한 겁니다. 문재인이 안 잡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범죄를 저지르고 서로가 우리끼리는 잘 먹고 잘 사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판에 모두 수장들은 범죄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다 범죄자들끼리 똑같아. 이쪽은 또 어떤 범죄자가 똑같아요. 이거 범죄자밖에 없어, 지금 여기에.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이, 민주당의 이재명, 조국이 신당, 개혁신당인가 뭐렇다고 그러대요. 조국신당 이름이 뭐예요? 조국당? 조국혁신당? 뭘 혁신해? 혁신을 하긴. 범죄자들끼리
지금 범죄자들끼리 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판입니다.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참 걱정입니다. 자, 지금 의사 선생님들 파업 이런 게 좀 심각하죠. 이런 기사가 있어요. 조선의 기사 2개를 묶어놨습니다. 문신 심폐소송을 의사 진료 독점을 깬다는 거. 일면 기사예요 아주.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국가 자격증을 따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문신사 자격 시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문신을 의료로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으면 진작에 문신하는 사람들 허가증을 내줘야죠.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면 의사만 문신할 수 있는 나라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된 거면 애초부터 바꿔줬었어야지. 처음부터. 왜 이제 와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문신사 그리고 세계적으로 문신을 의료로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정부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왕따시키는 의사들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이 의료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겪는 의료는 지금 문신을 누구한테 하느냐. 문신을 하긴 하려는데 의사밖에 없어서 불편하다. 이거 아니에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방에 의사 선생님들이 없어.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데이 없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지요. 아주 어제 좋은 제가 소개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동아일보 어제껏 다시 조가들은 동아일보의 이진학 전문 기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했대요 벌써 작년에 7차례나. 전공의들을 전부 국가가 돈을 월급을 제대로 주고 고용을 해라. 국가가 월급을 줘라. 그리고 전공의들을 저 어디야 지방에 보내라. 그리고 필수의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이런 애들은 돈을 많이 주면 돼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왔어 벌써 다. 근데 이 짓은 안 해. 유일하게 뭐냐 정원을 늘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갈등은 유발해. 어제 중앙일보에 안혜리 기자가 썼어요. 안혜리 기자가 어제 이거는데 최근 의대 교수가 잇따라 사직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이겁니다. 어제 그가 있는데 이번 파업이 의사 파업 여당의 지지율을 높일 거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관찰하면 총선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치기 하고 그러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안 써. 자, 이 동아일보의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가 또 하나 기사를 썼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할 수 있을까? 정부가 이제 전공의들이 떠나니까 국립병원에 이제 의대 교수를 충원하겠다는 거 1,000명을. 결국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갈등 관계로 만들고 있는 건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다.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려면 현재의 저수가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잠깐만요. 제가 어제 기사를 읽고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한 지방의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교수 정원을 늘리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최신 F-35 전투기를 수입하면서 동시에 조종사를 확보하고 내년부터 공군사관학교 입학생을 내리는 것과 같다. 최신의 전투기 35를 도입을 해. 빨리 도입을 해. 그리고 조종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 입학생을 늘리는 것과 같다. 시차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군사관학교 정원을 늘려도 공군 파일럿이 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나마 금방 민간 항공사로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들에게 진료와 수술을 받고 싶어한다. 근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가 청정기를 들고 환자 앞에 앉지 않을까 걱정이다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아닌 걸 왜 문제를 만드냐고요.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문신 못 받아가 저기 하지 못해서 뭐 난리 났어요? 미국에서 문신은 다 의사 선생이 안 해도 된다며. 그럼 우리나라도 바꿨어야지 옛날처럼. 이제 와서 왜 난리를 쳐요? 뭐 우리나라 국민 지금 뭐 보도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의사 정원에 확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동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보도 때문에. 잠깐만요.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거요. 이런 보도예요. 의사 소득이 8년 새에 50% 올랐대요. 지금 이런 보도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아마 중앙일보 보도 같은데. 중앙일보입니까? 예,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자, 의사 소득이 8년 새에 50% 올랐다. 8년 새에 50% 오르면 나쁜 건가요? 다른 직업하고 비교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서. 법조는 39%, 약사는 28%, 교사는 14% 올랐지만 의사는 8년 새 50% 올랐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예요. 법조, 약사, 교사보다는 의사는 더 많은 투자를 했을 거예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8년 새 50% 오르면 나쁜 건가요? 때려잡아야 하나요? 만약에 8년 새 50% 오른 게 나쁘다면 정부가 일을 잘못한 거죠. 의사들 의료 수가를 낮춰줘야죠. 이게 나쁜 거라면 8년 새 50% 오른 게 나쁜 거라면 정부가 의료 수가를 낮춰줬었어야죠.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보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코미니스트 사회입니까? 이런 보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의사가 월급을 많이 받아. 의사는 갑질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의사가 나쁜 사람이다. 의사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정책이에요? 대통령이 그리고 집권당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사회적 혼란 없이 이런 갈등을 잘 가라앉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이에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국민끼리 서로 갈라치게 하고 의사끼리 서로 갈라치지 않아도 아주 부드럽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직종이 대통령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야. 잡아가도 감옥에. 집권 여당 대표 역시 마찬가지야. 의사들이 간첩이에요? 일하기 싫어서 그만둔다는데 감옥 가야 된대. 이게 올바른 나라고 올바른 정책이고 올바른 국민입니까? 감옥에 끌려가는 저기를 보고 무사들을 보고 박수를 치는 이런 나라가 올바른 나라예요?
대단히 잘못된 나라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나라입니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이종유 씨 광고입니다. 제 홈페이지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방송하지 못하는 정권은 먼저 X나 이번 X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로 수사하라고 크게 외칠 것인지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권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담고 있는 당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결국 부정선거에 입을 담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아니었다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런데 좀 학식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 부정선거 자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싫어한대. 왜? 좀 시끄럽대요. 자기는 시끄러운 거 싫어한대. 그리고 지식인인 척해요. 점잖은 척합니다. 노예입니다. 우리나라에 노예들은 많아요. 그리고 노예 반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예 해방가는 거의 없습니다. 자,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나쁜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고백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다녔습니다. 4월 10일 2024년 4월 10일 하는 총선에 우리 모두 손잡고 같이 출마합시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제 댓글에 제 방송의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세요, 저런 사람을 만나세요,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났고, 집에 찾아가서도 만났고, 다 만났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도 만났고,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엔 좀 동의하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국민 경선을 합시다. 비례대표 우리 쫙 모여서 국민 경선을 통해서 순번을 쫙 정해가지고 우리가 비례대표로 진입합시다.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국민이. 올바른 국민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모아도 우리가 비례대표는 지역군 힘들더라도 비례대표로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적어도 10석에서 5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내가 비례대표에 나가겠다, 내가 하겠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순번을 정해서 붐을 일으켜서 가자라고 하는 비례대표 경선 국민 경선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동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많이 모여봐야 7, 8명 모였다가 그 이튿날 전화하면 아닌데요, 나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냥 돕겠습니다, 옆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경선 비례대표 순번을 정한 국민 경선 비용을 내고 참가한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저까지 2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냈냐, 이상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아까 도표 보여드릴까요? 둘 다 범죄자예요. 누구를 찍어야 하느냐고요. 어느 당을. 그 다음에 조국까지 나왔어요. 지금 조국이까지. 조국 얼굴을 만들어 놓지 않지만 이거 조국이 당을 합치면, 이재명 당과 조국 당을 합치면 비례대표는 국민의힘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이재명, 조국, 한동훈 이를 우리가 그거 이외에 선택이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야. 찍을 데가 없어. 그래, 그럼 비례라도 찍을 정당을 만들자라고 제가 피를 토하면서 주장하고 돌아다녔죠. 주로 자기의 견해를 좀 많이 냈던 유튜브나 뭐 SNS에서 자기 견해를 많이 부셨던 분을 찾아와서 제발 좀 같이 갑시다. 뭐 의사 선생님 당신은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같이 갑시다. 의사분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최근에 의사 이 뭐 파업 때문에도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 하자. 아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돕기만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또 정말 갑자기가 아니라 평소에 지병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경선 비용을 제가 대드릴게 갑시다. 그것도 제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연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한계가 있고 비용 없이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한 거를 오늘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이상로는 나쁜 놈이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통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이 당도 저 당도 싫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에 찍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쁜 짓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슬픕니다. 우리나라에 범죄자만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거짓말쟁이만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저 이상로 거짓말쟁이를 믿고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47그룹 후원금 여러분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성함과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 후원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연금이 조금 나오니까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이메일 주소로, 전화가 안 되면 이메일 주소로도 성함과 그리고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이상로는 나쁜 놈이고 거짓말장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제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께 거짓으로 희망을 드렸던, 신뢰가된 희망을 드렸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빚어진 일이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후원금은 실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다 돌려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일 뵙겠습니다.